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단계 시작하기 파트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투두 앱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벨트 홈페이지에 레플 환경으로 역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프로젝트의 이름을 좀 변경하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헬로 월드라는 이름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simple to do app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서 아래로 내려와서 전체 내용을 삭제하고 스크립트 태그를 추가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input 타입은 텍스트인 요소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버튼이라는 태그도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버튼이라는 태그에는 create to do라는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인풋 박스가 하나 있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to do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create to do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to do 아이템이 생성되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좀 붙여볼까요? 자, 스크립트 태그로 들어가서 자, 일단 titl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빈 문자열을 할당해서 초기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todos라는 빈 배열을 가지는 변수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그래서 title은 인풋에 연결할 거고 인풋에 입력한 title을 가지고서 버튼을 누르면은 todos 안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들어가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title을 일단 인풋에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풋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타이틀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bind 콜론 넣고 value를 통해서 여기다가 타이틀을 연결합니다. 자, 이게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할 때 필요한 bind 콜론이죠. 자, 그리고 속성이 두 개니까 줄바꿈 한번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실제 투두의 아이템이 생성되어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함수를 실행할 건데 이 함수의 이름을 create to do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reate to do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시 스크립트로 올라와서 자, 함수를 만들 거고 이름은 create to do로 지어야겠죠. 그리고 내용으로는 todos가 있고 이 부분에다가 push 메소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밀어 넣을 건데 그 밀어 넣을 데이터는 객체 리터럴을 통해서 작성해주고 id 값이 무엇인가 있고 타이틀 값도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서 입력받은 그 타이틀 변수가 할당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작성해주되 보시면 속성 이름과 변수 이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축시켜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id 값에는 고유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고유한 값으로 각각의 to-do 아이템을 분류해서 이제 수정을 하거나 삭제할 때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유한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거냐, 일단 보통의 경우에는 이 고유한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현재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최대한 간단한 투두 예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도들은 하지 않을 거고요. 비교적 간단하게 이 고유한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로 올라가서 todos 변수 밑에다가 이렇게 id는 일단 숫자 0으로 할당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변수 id를 이 id 부분에다가 이렇게 할당하되 역시 속성 이름과 변수 이름이 같으니까 이렇게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todos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to-do 아이템을 밀어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타이틀은 빈 데이터로 초기화 해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id도 고유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 0이잖아요. 그리고 아이템을 만드는데 0을 썼으니까 자, 이 부분에다가 1씩 증가하는 값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이 생성될 때마다 id 값은 1씩 증가하면서 고유한 값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추가되는 각각의 to-do 아이템들을 출력해 줄 수 있는 to-do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svelte 우측에 보면 플러스 버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to-do라는 이름의 svelte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시고 시작하는 to-do의 t는 대문자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은 스크립트 태그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 to-do 컴포넌트는 이 외부에 있는 to-do 아이템의 각각의 내용을 받아서 이 내부에서 출력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props를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줄 거고요. 이름은 to도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port let to도를 통해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구조이고요. 그렇게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에서 타이틀을 출력해 봅시다. div 태그 만들어 주시고 중괄호 열어서 to-do 내부에 있는 타이틀을 출력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to-do 컴포넌트를 app.svelte에서 불러와서 사용해야겠죠. 자, 요거 내용 보시고 app.svelte로 이동을 해서 자, 아이템 가지고 옵시다. 자, 스크립트 위쪽에다가 import를 통해서 to도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올 건데 그것은 이 app.svelte 주변에 있는 to-do
to svelte.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온 to도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아래쪽에서 렌더링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서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to도를 렌더링 할 건데, 자, 이 to도가 한 개만은 아니잖아요. 이 todos라는 배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 to도가 렌더링 되어야 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반복문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중괄호 열고, 자, 샵으로 시작하는 이 치문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뭐가 붙는다? 슬래시가 붙는다. 자, 그 다음에 이 to-do 아이템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어떤 데이터를 반복할 거예요? to-do스를 반복할 거고, 그 내부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아이템, to-do 아이템의 이름은 저는 to-do라고 짓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to-do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적으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 헤로피 이렇게 적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다지 직관적이지는 않죠. 자, 그래서 to-do수의 단수 형태인 to-do 이렇게 지어주고요. 이 to-do를 이 to-do라는 컴포넌트가 props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o-do라는 컴포넌트에서는 to-do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to-do라는 이름으로 내려줘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to-do 컴포넌트에 to-do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내려줄 건데 그 데이터는 뭐예요? to-do수가 반복된 그 각각의 아이템을 내려줄 거니까 데이터로 to-do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역시 배우진 않았지만 앞서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속성의 이름과 단방향 바인딩된 데이터의 이름이 같으면 앞에 속성 이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면 깔끔해지죠. 자, 이렇게 to-do 아이템을 출력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자, 우측에 인풋 창에다가 내용을 넣고 한번 create to-do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대충 작성한 다음에 create to-do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분명 이 to도수라는 데이터의 푸시를 가지고서 어떤 데이터를 밀어 넣었고 그렇게 밀어 넣어진 데이터를 이 컴포넌트가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인풋 창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create to-do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면 분명히 to도수 배열에는 데이터가 밀려서 들어가지만 이 to도수는 반응성을 가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갱신돼도 화면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to도수의 값이 바뀔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to도수에다가 어떤 새로운 값을 할당해야지만 이 화면에 반응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to도수 부분에 어떤 데이터를 밀어 넣은 다음에 자, to도수에다가 무엇인가를 할당해야지만 반응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무엇을 할당할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to도수를 그대로 할당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코드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할당하는 경우는 딱히 없으니까요. 그런데 스벨트에서는 결국에는 이 할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응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할당하는 이러한 코드를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드는 특별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자, to도수는 배열 데이터죠. 배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변수는 기본적으로 배열이 저장되어져 있는 메모리의 주소만 참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복사본이 다시 할당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구문은 아니지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할당하는 행위가 반응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스벨트에서 많이 쓰인다 라고 정리를 하고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반응성을 가질 수 있는 이 부분에 코드가 추가됐기 때문에 아이템을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작성해 준 다음에 자, create to도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 아이템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한 개만 더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아이템이 잘 추가되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인풋에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엔터를 누르면 아이템이 추가되게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엔터를 눌러도 아이템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 태그로 이동을 해서 자, 여기서 키 이벤트를 받아서 엔터를 입력하면 to-do 아이템이 추가되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input type 텍스트 밑에다가 자, on 키 다운 이벤트를 연결해 주고요. 자, 그래서 키 다운이 일어나면 익명의 함수를 실행할 건데 익명의 함수의 매개 변수로 2라는 이벤트 객체를 가지고 와서 이벤트 객체에 들어있는 키라는 속성의 값이 만약에 엔터라면 그리고 연산자 붙여주고 create to-do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문법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실행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조건일 때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if 조건문을 작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if 조건문을 통해서 2라는 이벤트
이벤트 객체의 키가 엔터라면 그때 create to do를 실행하는 이러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라는 이벤트 객체의 키가 엔터라면 여기서는 사막 연산자를 통해서 엔터가 맞으면 create to do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undefined를 반환하는 그러한 구조로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자, 이것과 동일하게 역시 키가 엔터인 경우에는 그리고 연산자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고 여기서 create to do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자, 요 방식을 썼는데 요게 지금 보면은 코드가 제일 짧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러한 방식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아이템이 잘 입력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헬로 하고 엔터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아이템이 잘 입력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to-do svelte 컴포넌트로 이동을 해서 해당하는 아이템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do svelte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to-do 타이틀 밑에다가 자, edit 버튼과 delete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버튼 태그 하나 만들어 주고 하나는 edit, 자, 버튼 태그 또 하나 만들어 주고 하나는 delete 라는 이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하는 동작을 만들어 줄 거니까 버튼을 클릭하면 무엇을 실행할 거고 그 실행할 함수의 이름은 저는 onEdit라고 한번 지워 볼게요. 자, 그리고 delete 버튼을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무엇을 실행할 건데 delete to do 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함수가 없으니까 아래 에러가 뜨죠. 자, 그래서 스크립트 쪽으로 올라가서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 이름은 onEdit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이름은 delete to do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처리할 로직으로는 onEdit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일단은 onEdit가 실행되면 edit 모드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자, 그 변경될 수 있게 토글 역할을 하는 데이터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자, export let to do 라고 작성되어 있는 곳 밑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그 변수의 이름은 isEdit 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값은 펄스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edit 모드니? 라고 물어보는 변수이고 기본 값은 펄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edit 모드가 아닌 상태인데 onEdit로 들어오면 edit 모드가 true가 되는 상황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는 isEdit라는 변수에 true를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dit 모드가 true거나 false일 때 분기로 나타날 화면도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조건문을 화면에다가 작성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샵으로 시작하는 if 조건문을 통해서 isEdit일 때 어떻게 실행할지를 결정하고요. 이 조건문이 끝나는 위치는 뭘 써요? 슬래시를 써서 if 조건문을 마무리해주고 else 구문을 만들 때는 어떤 기호를 쓰는지 기억이 나세요? 중괄호 열어주고 콜론으로 시작하는 else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dit 모드일 때는 실제 to도의 타이틀을 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div 태그 하나 만들어주고 그 내부에다가 input 태그를 추가해준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끝났을 때 눌러줄 수 있는 OK 버튼과 입력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할 cancel 버튼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취소 버튼도 넣어주고 각각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핸들러도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OK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 투두를 해줄 거고요. 취소 버튼을 누르면 에디트 모드를 종료해야 되니까 off edit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on edit 밑에다가는 off edit라는 함수 만들어주고 그 밑에는 update to도를 넣겠습니다. update to-do 함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on edit 같은 경우에는 is edit가 true가 되고 있으니까 off edit에서는 is edit가 false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자, else 부분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던 내용이 나와야 하니까 기존에 작성했었던 div 태그 타이틀이 출력되는 부분을 잘라내서 자, else와 if 구문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s edit가 true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화면에 나타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화면에 나타날 텐데 들여쓰기가 제대로 안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들여쓰기 해주고 아이템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1, 2, 3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이제 아이템이 추가되고 에디트 버튼, 델리트 버튼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에디트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인풋 창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분명히 1, 2, 3이 나타나서 그 1, 2, 3이라는
빈 문자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자, 지금 인풋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왜 그래요? 에디트 모드가 켜질 때 이 input이라는 태그 부분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코드가 없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줄 건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이제 에디트 부분 밑에다가 titl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빈 문자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모드가 켜지면 on edit에다가, 자, 타이틀 부분에 어떤 걸 넣을 거예요? to도가 가지고 있던 title이라는 값을 title이라는 요 변수에 담아서, 자, 인풋에 바인딩 해줘야겠죠? 자,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타이틀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다시 화면으로 가서 1, 2, 3 아이템 추가하고 에디터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인풋에 해당하는 투두 아이템이 가지고 있었던 타이틀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인풋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고 OK 버튼을 누르거나 엔터를 눌렀을 때 이 값이 적용되도록 업데이트 투두의 로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인풋에서 엔터를 눌렀을 때도 업데이트 투두가 실행될 수 있게 인풋 태그에다가 킷다운 이벤트 연결해 주고요. 자, 그다음에 무엇을 실행할 거냐, 익명 함수를 하나 넣어주고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이벤트 객체에 들어있는 키가 엔터라면, 자, 역시 위에서 살펴봤듯이 그리고 연산자 넣고 업데이트 투두를 실행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업데이트 투두의 로직을 짜 봐야겠죠. 그래서 인풋에 있는 내용이 수정되고 업데이트 투두가 실행되면 실제 투두에 들어있는 타이틀을 인풋 태그에 연결되어 있는 타이틀 변수로 값을 할당해서 갱신해주고, 수정이 완료됐으니까 에디트 모드를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프 에디트 함수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내용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인풋에다가 1, 2, 3 create to-do 넣어주면 생성되고, 자,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자, 취소 누르면 다시 돌아가겠죠. 자, 그랬을 때 1, 2, 3, 4, 5, 6 입력하고 취소 누르면 다시 1, 2, 3으로 돌아가야 돼요. 취소 눌러볼게요. 1, 2, 3으로 잘 돌아가고요. 다시 에디트 모드 켜서 4, 5, 6 넣고 이번엔 OK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OK 누르면 이렇게 갱신되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투두를 삭제하는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delete to도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놨었고요. 자, 여기서 현재 투두를 삭제하는 로직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odos가 있을 것이고 그 todos에서 필터를 통해서 t라는 각각의 아이템 이름으로 tid가 만약에 to도의 id랑 같으면 되지 않고 같지 않으면 이라고 해주면, 자, todos에서 이 현재 to도와 같지 않은 모든 to도의 내용을 반환하게 되죠. 필터니까. 자, 그래서 todos에다가 다시 그 내용을 할당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현재 이 to-do 스벨트 컴포넌트를 보시면 todos라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todos라는 건 어디에 정의되어져 있죠? app.svelte라는 컴포넌트에 이 부분에 정의되어져 있고 이 부분의 데이터를 아래쪽에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아이템에서 해당하는 아이템을 삭제할 수 있도록 to도라는 배열 데이터를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to-do 컴포넌트에다가 todos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내려줄 건데 어떤 데이터를 내려줄 거예요? todos라는 데이터를 내려줄 거고, 속성의 이름과 변수의 이름이 같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역시 작성이 굉장히 깔끔해졌고요. 그리고 to-do 스벨트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내려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겠죠. 자, props를 선언할 거니까 export의 todos, 그래서 todos라는 이름으로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해당하는 문제는 눈으로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오른쪽으로 가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아이템을 추가하고, 자, delete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delete to도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해당하는 아이템이 삭제되어야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이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이 과연 로직이 잘못돼서 혹은 delete to도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냐라는 것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삭제하는 코드 다음에다가 제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todos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콘솔 창에는 내용이 정상적으로 안 뜰 거기 때문에 F12 키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템을 몇 가지만 추가해 보도록 하고, 일단 첫 번째 아이템에 delete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콘솔을 보시면 로그가 잘 찍히는 거 보니까 delete to도라는 함수는 정상적으로 잘 실행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는 분명히 4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3개의 아이템만 있죠. 자, 그리고 타이틀이 1번은 없고 2번, 3번, 4번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해당하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지워졌다는 것이고 이 부분의 로직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 투두 스벨트 컴포넌트 내에서 이 투두스라는 데이터에 무엇인가를 할당하고 있고 여기서 반응성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투두스라는 거는 앱.스벨트에 정의되어져 있고 결국에는 이 앱.스벨트 밖에서 데이터를 반응성을 가지는 상태로 갱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직전 시간에 배웠던 쓰기 가능한 스토어 객체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앱.스벨트로 이동을 해서 스토어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위쪽에다가 임포트를 통해서 쓰기 가능한 스토어를 만들어야 하니까 라이터블을 가지고 올 거고 그것은 스벨트에 들어있는 스토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쓰기 가능한 형태로 만들 거예요? 투두스라는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 것이죠. 자, 그래서 투두스는 기본 초기화 데이터가 빈 배열인데 이것을 잠시 잘라내주고 여기다가 라이터블을 통해서 스토어 객체를 만들어 줄 건데 초기 값은 뭐다? 방금 잘라낸 빈 배열이다. 그러면 이 투두스라는 데이터는 어디서든지 쓰기 가능한 형태가 되고요. 역시 어디서든지 할당을 통해서 반응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 주실 부분이 한 가지 있었죠. 자, 이 라이터블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투두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빈 배열이 아니고 빈 배열을 기본으로 하는 스토어 객체다. 그러면 이 스토어 객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어요?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붙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투두스라는 스토어 객체가 선언되는 이하의 모든 투두스는 앞에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하 모든 투두스에는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그리고 아래쪽에 반복문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고쳐주고요. 그리고 일단 아래를 보면은 에러가 뜨는데 뭔가 글씨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임포트 부분에서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라이터블이라고 정상적으로 잘 고쳐주고 보시면 이제 에러가 안 뜨죠.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설명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 부분에는 제가 달러 표시를 붙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앞에 속성을 붙이는 개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투두라는 컴포넌트에 투두스라는 이름으로 실제 어떤 데이터를 넘겨줄 건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줄 때 앞에 달러 표시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어떤 배열 데이터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쓰기 가능한 스토어 객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냥 배열 데이터를 받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와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달할 때 아예 그냥 스토어 객체를 통으로 넘겨주는 것이고 이 투두라는 컴포넌트 내부에서 역시 이렇게 받은 투두스는 스토어 객체고 스토어 객체를 이 내부에서 활용해서 써야지만 쓰기 가능하고 반응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앱.스벨트로 이동해서 맨 밑에 자, 앞에 있는 속성은 생략해주고 결국에는 투두스라는 스토어 객체를 넘겨준다. 자, 그리고 투두 컴포넌트로 이동해서요. 자, 이렇게 받은 투두스는 이제 스토어 객체니까 이렇게 투두스를 활용하는 부분, 자,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있는 투두스는 데이터처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쓰고 반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화면이 갱신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은 꺼주고 자, 일단 1, 2, 3, 4 이렇게 4개의 아이템을 추가하고요. 2번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델리트 누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2번 아이템이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만 더 해결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풋으로 올라가서 제가 아무런 데이터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거나 크리에이트 투두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런 내용이 없는 아이템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앱.스벨트로 이동을 하고요. 자, 아이템을 추가할 때 투두를 생성할 때 자, 조건을 하나 걸어줄 건데 만약에 타이틀의 값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함수를 종료하게 선언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1,
2, 3, 4를 추가한 다음에 그냥 비어져 있는 인풋에서 크리에이트를 눌러도 아이템이 생성이 안 되는데, 역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거는 띄어쓰기를 넣은 상태에서 아이템을 추가하면 또 내용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타이틀에서 트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을 해서 타이틀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있는 빈 공백 문자를 모두 지웠는데도 타이틀이 없는 경우에는 함수를 종료하도록 설정해 주고요. 다시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띄어쓰기를 여러 번 넣은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투두를 누르면 역시 아이템이 출력되지 않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인풋을 다시 눌러보면 띄어쓰기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림을 했을 때 함수가 종료되는 구조라면 타이틀 변수를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띄어쓰기를 여러 번 넣은 상태에서 추가하면 아이템 안 생기고 다시 들어갔을 때 초기화된 상태로 시작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시작하기의 마무리로 간단한 투두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벨트의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했는데요. 어떻게 스벨트 사용에 대해서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 학습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포함해서 스벨트 API 전반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